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풍이천 중계관 고이팀 팀장 최예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정규 수업, 내실 수업 안내와 함께 지금 고2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할 선택 과목 및 신유형 수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례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저의 국어 과목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다시 잡아드리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 벌써 작년이라고 불러야 되는 요 12월에 봤던 수능을 기준으로 한 등급컷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각 점수의 표준 점수, 만점 기준 표준 점수의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지금 이 방학 때쯤에 고2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저 다른 과목 하느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점수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대학교를 들어갈 때는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 점수로 환산이 되어 점수가 책정이 되는 편이고 지금 보시면 수학을 잘 보는 것보다 국어를 잘 봤을 때 표준 점수가 꽤 높은 편이라는 거. 사실 140 이상의 표준 점수만 가지고 있어도 꽤 높은 점수라고 책정이 되는데 지금 국어가 작년 기준 144점으로 정말 높은 표준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수학, 영어 이런 거 잘 보는 것보다요. 국어를 잘 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게 대학 입시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5년 교육과정 교과목 구성을 보시면요. 물론 지금 고1까지는 공통과목, 이 공통과목 국어가 지금 현재 고1들이 이번에 2020년에 진행했던 과목이고요. 이제 고2, 고3부터 선택 과목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선택 과목도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아마 학교에 따라서 고2, 고3에 적절히 나누어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이 친구들이 본인의 진로와 희망하고 있는 전공 과목에 따라서 해당하는 과목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됩니다. 물론 학교별로 이 과목을 열고 안 열고의 차이는 조금 존재를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수시 같은 것들로 점수가 책정이 되는 내신은 요 일반 선택 과목들이고요.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컷으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절대평가로 이제 통과와 비통과 뭐 A부터 B 이런 식으로 이제 절대평가 기준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시, 그러니까 입시를 진행할 시에 점수가 책정되는 과목들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진로에 따라서 내 진로에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는 과목을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과목이지 사실 입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과목이라는 거.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 중에 이 문학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 화법,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학교에 따라서 학년에 따라 배분을 하여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 선택 진로 과목 같은 경우는 학교 적성과 진로에 따라서 본인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을 선택을 하면 될 것이고요. 일반 선택 같은 경우는 아마도 학년에 따라서 학교에서 조사를 했기는 했지만 학교의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들과의 조사 결과와는 달리 학교의 입장에서 아마 배분이 되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영신여고 같은 경우는 2학년 때는 언매하고 문학을 진행을 하고요. 대진여고 같은 경우는 문학하고 독서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 2학년 때 어떤 일반 선택 과목을 진행을 하느냐가 분명히 또 모의고사를 보는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합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기존 수능 난이도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는 분야였죠. 하지만 매번 소재가 다르다라는 점에서 시험 범위가 확실하지 않았고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선택을 하게 될 때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 시 지문 길이나 문제 유형을 변화를 시켜서 언어와 매체하고 난이도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쨌든 화법과 작문은 2019년 때부터 더 이상은 완전히 쉬운 지문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도 모의고사를 풀고 있는 친구들 중에 화법 작문에서 오류가 꽤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합법과 작문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또 다른 비문학 지문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수능을 볼 때 개념만으로 지문을 읽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언어와 매체와는 달리 무조건 매번 처음 나오는 지문을 꼼꼼히 읽어야만 풀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 관리에 화법 작문이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언어와 매체인데요. 이 언어라는 거는 기본 과목, 기본에 있었던 수능 과목에서 문법 부분에 해당하는 과목이고요. 이 매체 과목은 지금까지는 보지 않았던 전달 수단에 관련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법과 작문과는 달리게 분명한 이론과 체계가 존재를 해서요. 비교적으로 시험 범위가 명확한 편입니다. 정확히 모의고사 시험 범위를 찾았을 때 확실하게 규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기존의 수능의 문법 문제에서 틀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친구들이 낯설어 하지 않을 건데 사실 요 매체 문제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수능에서는 모의고사에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문제 수도 적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아직 예상이 불가능한 부분이라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매체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선 하진 않았지만 각각의 학교의 교과서에서 매체 단어는 이제 필수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매체 과목이 분명히 언어와 매체라는 교과서 내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공통 과목, 고1 때 진행했던 국어 과목에서도 매체 과목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교과에서 배운 매체의 특징들과 매체가 가지고 있는 전달 수단 같은 것들을 알고 있으면 전달 수단이나 이 전달 수단의 특징 같은 것들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사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료나 표, 신문기사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화법 작문보다는 조금 더 가독성이 좋은 자료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언어의 매체가 화법과 작문과 다르게 가장 좋은 점은 개념을 통해 충분히 대비가 미리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자, 진로 선택 과목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용국어는 특성화 구에서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위주로 많이 여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사실 굉장히 쉬운 과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실용국어는 물론 여는 학교도 존재를 하지만 알고 있는 대부분 주변에 있는 노원구 및 그 주변의 학교들은 실용국어를 열고 있지 않은 학교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화국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고1 때 배웠던 국어의 조금 더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말만 심화 과정이지 공통과목 국어를 한 번 더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건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처럼 각각의 분야를 나눠서 교과서를 진행하는 것과 달리 이 모든 분야가 합쳐져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국어 계열이나 인문 계열을 해서 국어 과목의 진로 선택을 하실 때는 이 세 가지 과목 중에서는 심화국어를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준비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외 철학 분야라든지 인문 분야라든지 사회 계열을 꿈꾸는 친구들은 사실 요 고전 읽기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데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험 준비하는 건 굉장히 빡세고 힘들 거지만 도움은 많이 되는 과목이라고 규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교양과 지혜를 향상시키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의고사 속에 보는 고전 시가나 고전 운문 또는 고전 산문, 그러니까 고전 소설 같은 개념은 아니고 이제 철학자의 플라톤의 글을 가지고 온다든지 전 세계의 고전 작품이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사실 준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편이에요. 하지만 전공 과목을 선택할 때는 여기서 배웠던 지식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과목은 본인의 진로와 본인의 흥미에 따라서 선택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과목들을 가지고 2022년부터는 지금과는 또 다른 신유형 모의고사로 진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일단 지금처럼 비문학과 문학은 공통과목으로 34문항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총 45문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요 11문항을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화법과 작문, 문법으로 봤었던 기존 체제와는 다르게 이 선택 과목에 대해 좀 더 정확한 내용의 숙지와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수능 개편안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봤었던 문학과 비문학의 문항의 개수가 30문항이었던 거와는 다르게 34문항으로 문항의 개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공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은 문학과 비문학이었잖아요. 근데 문학과 비문학의 문항수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저희가 시간 관리가 조금 더 하기 어려워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 말은 선택 과목에서 확실히 시간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의 연계율보다도 훨씬 더 연계율이 많이 떨어질 거라서요. 교재 지문 자체가 바로 연결되기보다는 그 작품 속에 나왔던 소재를 가지고 비슷한 소재가 나오는 전혀 다른 작품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만 공부를 해서는 문학 작품조차도 완벽하게 공부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3 때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만 단기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수능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총문항은 45문항이고 문항수가 똑같기 때문에 시간이 같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은 늘어났고 시간이 적게 걸렸던 문제 수는 줄어들었는데 시간은 동일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닥치게 될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간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문제로 간단히 신년 정말 간단하게 한번 보자면요. 일단 지금 보시고 있는 지문이요. 여러분들 굉장히 낯설겠지만 독서 파트 지문입니다. 낯설죠? 왜냐면 저희의 독서 파트는 딱 한 지문만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지문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있는 지문과 밑에 있는 지문 같은 경우가 전혀 다른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화제를 다루지만 다 관점이 다른 글이에요. 여태까지는 단일 지문으로 나왔던 것들이 비문학이 이제는 여러 개의 다른 지문이 나오게 되면서 복합 지문을 다루게 될 거고 더더욱 분석력과 독해력 그리고 설상가상 그 두 가지를 종합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문학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많이 나와봤자 저희 3작품 정도 기본 2작품을 다루고 있는데 벌써 4작품이죠. 비문학 끝까지 하면 좀 더 길겠죠. 여기 비문학에는 문항이 붙지도 않았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본적으로 비문학과 문학이 융합되어 나와 있는 지문에 비교를 해야 되는 문학 지문이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에 관련 작품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게 조금 더 힘들어질 거고 특히나 이 각각의 작품의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를 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화법 같은 경우는 기존의 형식과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요즘 화법과 작문이 나오는 추세를 보았을 때는 화법이라고 가정을 하지만 사실은 독서지문 그러니까 효율적인 시간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화법 지문을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되는데 난이도 자체가 점점 비문학과 비슷하게 어려운 소재를 다루다 보니까 사실 그것조차도 쉽지 않다라는 거. 작문 파트 같은 경우는요. 지금까지는 사실 화법과 작문은 개념이 거의 없어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봤을 텐데 글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미리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기존과 다르게 이 작문 파트에 대한 기초 개념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 과목이 구분이 되면서 각 과목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한 개념 숙지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문법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과 별 다르지 않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 요런 게 지금 매체 문제가 나올 방식이에요. 조금 더 그 비문학글보다는 훨씬 더 가독성이 좋은 요런 자료들, 뉴스 기사들을 보고 요런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인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영역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가장 좋은 대비 방법이긴 하겠죠. 스킬을 알면 사실 어렵게 풀 필요는 없는 그런 쉬운 문제들이라는 거. 그러면요, 지금 달라지는 수능국어 저희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은 그 선택과 과목이니까요. 화법과 작문이는 엄매든 지금 선택해서 그 과목만 공부를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충분히 신뢰성이 있죠. 두 번째, 지금부터 선택의 순간까지 화법, 작문이든 언어와 매체든 모두 공부를 해야 한다. 또는 에이 뭐 지금부터 공부해 공부는 고3부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너무 답정너였죠? 죄송해요. 사실 지금부터 모든 과목을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저희 한 번도 요 신유형 모의고사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이 고2 친구들의 윗학년인 이제 예비 고3 친구들이 처음으로 요 신유형 모의고사를 겪게 될 건데요. 그때 돼서야 교육청에서 이 신유형 모의고사를 어떤 방식으로 낼지를 확실하게 정해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2들은 사실 앞에 보는 3월달, 6월달, 9월달 정도까지는 신유형이 아니라 기존의 모의고사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모의고사 그대로 체제를 유지할 시 화법과장문, 언어까지, 문법 부분까지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기존 체제는 화작문, 비문학 독서로 비문학 문학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사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이 고3 때 오죠, 어머니. 수능 같은 것들을, 수능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 순간까지도 바뀔 수가 있는 게 사실 선택 과목입니다. 눈치 싸움을 해야 하죠. 어디가 표준 점수가 좀 높을 것 같은지, 어디에 인원수가 좀 많이 몰릴 것 같은지, 상대평가잖아요. 인원수도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려면 사실 고3 때까지 눈치 싸움을 조금 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 선택해서 한 과목을 버려버리면 우리는 인원수가 적든 많든 표준 점수가 낮든 높든 그 공부한 과목밖에 선택할 수 없게 돼요. 훨씬 더 방법이 많아지는데 그 방법을 벌써부터 버릴 필요는 없죠. 우리는 조금 더 많은 루트를 가지고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유형 모의고사 수능에 대해서 국풍만의 솔루션은 무엇이냐? 일단 저희는 매주 전 영역을 학습하고 있다라는 거. 화법과장문, 언어와 면체, 어느 한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요. 물론 이 친구들이 본격적으로 신유형 모의고사에 들어가게 되면 배분을 하겠지만 아직 기존 체제의 모의고사를 봐야 하는 고2 친구들을 위해서 치우쳐지지 않는 매주 전 영역에 대한 학습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미 저번 4분기부터 선택형 모의고사 방식으로 격주로 연습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이 신유형 방식의 모의고사도 같이 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원 친구들과는 다르게 한 발 빨리 이 신유형 모의고사로부터 저희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정규 수업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와 개념 수업 그리고 어휘어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서 수업하기 전에 미리 숙제를 해오면 그 풀어온 숙제에 대한 풀이 및 방법론적인 거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념 수업 같은 경우는 전 영역을 아우르는 지문 분석 및 이 친구들이 국어 문제를 풀어갈 때 필요한 개념들을 꼼꼼하게 다루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각 교재당 다른 선생님, 그러니까 투탑 2명의 선생님이 들어가는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규 시간이 부족한데 그 모든 과목을 다 할 수 있나요? 물론 못하죠, 어머니. 근데 저희는 의무 클리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의무 클리닉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미처 다 못했던 부분까지도 밀착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교재가 매주 1회차 과제인 친구고요. 실전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기승전결 같은 경우는 디테일한 지문 분석과 타임 테스트를 통해서 시간 관리하는 연습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어의 필승은 결국 어휘입니다. 이런 어휘 같은 것들을 매주 암기를 함으로써 국어의 기초는 어휘에 따라 달라지게 되거든요. 어휘의 베이스를 쌓는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시겠죠? 수능과 내신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거 질문할 타임은 좀 지났죠. 어느 길이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아직 2학년까지는 관리를 해야 하죠.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내내 3, 4등급을 웃돌던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2학년 때, 3학년 때 성적 상승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거의 1, 2등급으로 성적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 친구 학교 어디 갔을 것 같아요? 고려대 갔어요, 고려대. 우리 아직 1학년 성적 많이 할 기회 굉장히 많아요. 입시의 길은 넓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 아직 내신도 모의고사도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고3 때 길이 8가지, 9가지가 되냐? 아니면 3가지 또는 5가지만 되냐? 왜 많은 방법을 두고 방법의 수를 일부러 줄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걸 선택해서 쓸 수 있게끔 내신과 모의고사를 둘 다 이끌어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지금 오른쪽 왼쪽에 보면 제가 문제를 비교를 해놨어요. 문제 형식이 거의 다 비슷하죠.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다른 하나는 이 오른쪽에 있는 내신 문제에서 나온 유형이고요.
왼쪽에 있는 건 모의고사에서 나온 문제예요. 근데 내신하고 모의고사의 유형이 고2, 고3으로 올라가게 될수록 거의 일치됩니다. 더군다나 고3 때는 수능 특강, 모의고사 문제로 내신을 내요. 그럼 모의고사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아무리 내신 문제가 내신 했던 모의고사 질문을 내신으로 낸들 간에 점수가 같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내신과 모의고사의 그 경계선이 점점 흐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의고사를 잘 보려면 모의고사의 시험 범위가 내신을 기준으로 나와요. 내신을 잘 보는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잘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내신이요, 모의고사 유형을 따라하고 있어요. 모의고사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내신 문제가 풀 수가 없어요. 설상가상 내신에서 이렇게 실제로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응용시키기도 하고요. 보시면 이렇게 내신 문제에서도 처음 보는 작품들을 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하죠. 이 처음 보는 작품들을 해석하는 능력을 어디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모의고사를 공부하면서 배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내신과 모의고사는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목록이 아니에요. 우리 딱 고3 때 9월쯤 입시를 넣는데 내가 이때쯤이면 이제 길이 확실해져요. 그때 원서를 넣는 그 직전까지는 내신과 모의고사를 둘 다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우리 대학은 가야 하잖아요. 방법은 많을수록 좋죠. 자, 그래서 국풍이천 내신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실제로 저희 선생님들이 판사를 했던 내용이에요. 어마무시하죠. 엄청나게 자로 쓴 것처럼 딱딱딱 정리돼서 써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내신 자료 배부가 되고 있고요. 이런 자료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국풍에서 만든 교재들, 이미 저희 의문의 병동 한글 맞춤법 이렇게 교재되어 있고요. 중세국어 버전도 있어요. 그 외에 이런 식으로 정리된 프린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직접 내신형 문제를 만들어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고전시가 흐름을 정리한 프린트 다 어디에서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국풍이천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저희 고2팀에서 실제로 다 진행한 자료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얼핏 보셔도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정성을 쏟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정성이면 학생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는지 어머님들도 그리고 듣고 있는 학생분들도 알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정규 수업 일단 내신 기간 직전에 미리 정해진 시간도 아마 있겠지만요. 스케줄 조사 전반적으로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스케줄이 튀는 친구들 조정 들어가게 되고요. 일단 주일에 3시간 수업 및 의무 클리닉, 특히 저희 반 친구들 한 일주일에 2-3번도 클리닉 나온 적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의무 클리닉 진행이 되고요. 한 4주에서 5주 정도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학교별로 조금 더 길어지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과서뿐만 아니라 부교재, 외부 지문 모두 기출문제까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직전 보충을 통해서 안 되면 될 때까지 마무리도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믿고 맡길 곳이 필요하시다면 한 번만 국풍이천에 맡겨주세요. 저희 국풍이천에서 수업 듣고 후회한 친구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맡겨주시고요. 절대 후회할 일 없으시게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는 국풍이천 고2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풍이천 고2팀 최혜린 팀장이었습니다.